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박광수입니다. 자, 먼저 9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실 마지막 평가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만큼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제 새벽 2시인데요. 수업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잘 본 친구부터 조금 아쉬운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이제 균일하게 이제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역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N수 기준으로는 지금 연락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잘 봤다라는 연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9월도 사실 그랬어요. 작년 9월에도 현역들이 N수한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현역들이 조금 밀립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인 실력이 부족해서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운영에서의 미숙함 같은 게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9월 평가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더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학원의 1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2, 3페이지가 아니라 마지막 4페이지 킬러 문항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좀 그렇지만 18번, 19번, 20번 우리가 흔히 이제 킬러라고 부르는 물질의 양, 몰, 그리고 양적 관계, 그리고 중화 반응 전부 다 무난했습니다. 무난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쉬웠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쉬었다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연습하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비했을 때는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2, 3페이지 같은 경우에 좀 낯선 자료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포인트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운영적인 어려움이 있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 3페이지를 푸는 연습이 좀 잘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막 모자라지 않은 시험일 수 있는데, 고난도의 문제들 아니면은 모의고사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아직은 1, 2, 3페이지를 돌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막상 4페이지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에 1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2, 3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작년까지의 기조였는데, 올해는 표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다른 것 같고요. 4페이지 문제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페이지까지 넘어간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답률 같은 거를 보면 20번, 19번, 18번, 17번 이런 식으로 오답률 1, 2, 3, 4위가 뒤에서부터 쭈르륵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결국에는 이 시험 자체가 내가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킬러 자체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보다도 2, 3페이지를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게 요즘 늘 나왔던 트렌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기준은 목표가 1등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잡았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면 적당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 1등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점을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건 잘 보지 못했건 어쨌건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탐이라고 하는 과목에게 남아있는 기간 9월에서 11월까지는 극적인 점수 상승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양이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점수의 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못 봤다, 뭐 이거 수능 아니니까 다음번에 더 잘 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 잘 봤다, 마찬가지로 수능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수능 때 내가 원하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사실 딱히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좀 뻔한 문제고요. 자,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뜨거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자, 니은의 대량 합성, 이것도 이제 좀 오랜만에 보는 자료 같은데요. 뭐 이거 워낙 많이 나왔던 기출이죠. 자, 암모니아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의 역할을 하니까요. 자, 기억관에는 탄수화물이다. 암모니아에는 탄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오답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딱히 추가적인 코멘트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4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억 보시면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비대칭 구조인 극성 분자니까 그냥 바로 틀렸다. 자,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산소 쪽이 마이너스, 탄소 쪽이 플러스를 띄는 거죠. 자, 그래서 괜찮다. 자, D급 보시면 가와 나의 분자 모형은 모두 직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 분자 구분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 그냥 정답 니은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있는 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요. 사실 요 정도 레벨의 문제에서는 딱히 여기다가 물질 같은 것도 적을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적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막 공유결합의 개수를 나누고 있다던가 이제 그런 식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기억 봅시다. 저기 양이온 있으니까 얘가 NA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성 금속이니까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얘 3주기, 요거 2주기네요. 자, 그리고 3주기고 얘가 OH-, 이거는 바로 봐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전자 한 개 이렇게 주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준비가 좀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주기는 산소 Z 그리고 Y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Y2Z라고 하는 거는 기왕이면은 ZY2라고 적어주면 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F2O, 그러니까 OF2입니다. 그래서 비금속이니까 맞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 5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4번 문제도 잠깐 보고 계속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탐구 과정 원래 4번 자리에서 늘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쭉 읽어주면 되는 건데, 조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 보통 글을 안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읽어봤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주면서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쭉 넣은 다음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알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농도가 일정한 순간, 여기가 이제 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ET에서 평형에 도달하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몰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농도는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바뀌지 않는 거 확인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자, T일 때 비커 속에서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지겹다. 그래서 그냥 항상 반응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요게 조금 낯설었을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ET일 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 20A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내가 지금 처음에 넣어준 게 200Ag을 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1리터고 A 몰농도기 때문에 MV는 몰이라고 해주면 A몰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포도당의 화학식량 180이니까 180A g이 용질로서 물속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고체의 질량은 여기서 요거 딱 빼주면 20A다.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자, 간단한 화학 반응식 문제가 요즘에 이제 1페이지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양적 관계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스킵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깔려있다라는 전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V리터가 있죠? 여기도 V리터가 있습니다. 싹 다 기체고요. 그러면 부피가 안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이거 몰수가 일정한 반응인데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 3이니까 4고요. 그럼 X니까 2, 라고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C가 2라고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얘가 2일 때 뭐 얘도 2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 반응이 한 번 1세트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A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너가 1이구나. 그럼 굳이 B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냐? 1이다 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해설 과정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포인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일단 1번 문제 고르는데 30초를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30초를 넘어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도 진짜 넉넉하게 잡았을 때 30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준다라고 해도 얘가 1분이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도 방금전처럼 그냥 탁탁 잡고 그냥 A만 고르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것도 30초 컷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적정한 시간은 얼마냐? 3분 안쪽으로 끊어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 월간제도 이제 제가 넣어놨었는데 1, 2페이지만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딱 시간을 정해놓고 1, 2페이지를 모아서 10분 안쪽으로 끊는 연습을 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 연습을 할 때는 사설보다는 기출 있죠. 기출 위주로 1, 2페이지 10분 안쪽에 끊는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10분 간당간당 하다가도 한 20회, 30회쯤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7분, 6분 이런 식으로 끊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늘 나오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2, 3주기 13에서 15족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고요. 자, 원자 W에서 Z라고 돼 있고 홀전자 수 그리고 오비탈의 수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3, 14, 15족이 될 거니까 홀이야 1, 2, 3 이렇게 되겠죠. 1, 0, 1, 2, 3 여기도 1, 2, 3 그냥 깔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쓱쓱 해서 분수꼴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p의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3, 4, 5 잡아주면 될 거고요. 자, 3s까지 하면 6개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3p의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테니까 7, 8, 9, 9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W라고 하는 게 2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이 중에서 2보다 작은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W고요. 그러면 2짜리가 X고요. 그리고 4짜리가 Y고요. 그리고 7짜리가 Z니까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문제 해결됐네요. 그럼 W가 인이냐? 일단 2족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질소가 될 거고요. 자, 홀전자는 X랑 Y가 같은 족에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 자, 디귿 보시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Z가 W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각각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15족까지거든요. 그러면 3족부터 15족까지는 홀이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2s까지가 차 있는 거니까 2일 거고요. 얘는 3s까지 차 있는 거니까 6이 돼서 Z가 여기 있고 W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냥 3배이다. 그냥 맞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각을 잡아서 바로 눈풀해도 상관없겠죠. 자, 요거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면요. 자, 7번. 자, 수소와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C, N, O를 순서 없이 줬다라고 합니다. 자, 분자 문제에서는 공유, 비공유 너무 뻔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잘 있어야 되는데, 맞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3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나다 이런 식으로 분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진하게 뭐 어쨌든 순진하게 가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정하고 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정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가져가는 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N2인지 O2인지 모르니까요. 그럼 이거 가져갈게요. 공유쌍이 3개고요. 얘가 수소고 그러면 얘가 질소구나. 그럼 이거 암모니아죠. 그러니까 비공유는 1개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Z가 질소가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럼 X, Y가 CO 될 거니까 얘가 CH2O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비공유 2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4로 가져갈 거니까 O2다. 이렇게 가져갔으면 애초에 경우의 수가 없는 문제니까 가볍게 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확실한 조합을 먼저 찾아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생각보다 이것도 시간 관리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문제가 좀 복잡해질수록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시고요. 가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없죠? 자, B는 1이다. 맞고요. 자,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나와 다가 둘 다 4원자이기 때문에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는 그 파밍에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시켜놓길 잘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어쨌든 T1보다 T2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질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튀어나올 건데 얘네들의 몰수비가 2대1의 비율로 튀어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질량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분자량이 2짜리니까 얘가 4g이 나올 때 얘는 32g이기 때문에 1대8의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X라고 하는 건 W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얘보다 얘가 8배가 크다라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될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8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x분의 y는 16이 나올 거니까 틀렸고요. 자, 전극 B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O2냐라고 했는데 지금 질량이 더 큰 쪽이 산소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네, 틀렸고요. 자,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전기분해에서의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건 늘 나오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다 잡아주시면 정답 D급만 골라주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시죠. 자, OFNAMG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기억과 니은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같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금속 비금속을 물어보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 비금속 분류하는 문제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 안에서 Y가 음송도가 제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한테 일단 플로린을 날려주고 나면 이 친구가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비금속이 되는 거고 산소구나라는 걸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원자 반지름이고 이 친구가 이온 반지름이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1이온화가 W가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제일 작은 거 나트륨 잡아주시면 얘는 자동적으로 마그네슘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원자 반지름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유효액전하는 Z가 Y보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니까 플로린이 크겠죠. Y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D급 보시면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죠. W가 제일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전자 이온 조합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제일 작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기억만 정답인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이제 금속 반응성 문제인데요. 가볍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을 내가 처음에 X몰을 넣었는데 이놈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넣어준 B가 전부 다 이온으로 바뀌고 나서도 A가 남아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 ENN 미지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얘가 2개입니다. 그럼 얘는 10개죠. 얘는 3개고요. 얘는 7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B가 하나가 늘어날 때 A가 3개가 줄어드니까 역수비 너가 3이구나 라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가 활언할 테니까 산화제 맞는 말, B가 3이다 맞는 말. 자, 그리고 나면 내가 처음에 넣었던 X가 얼만데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전화량이 6이고요. 얘가 10이니까 전화량이 16이죠. 근데 A가 1가니까 16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죠. 자, 11번 문제는 얘는 사실 때리기 너무 좀 편한 문제긴 한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석대로 문제를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가 있는데 EA라는 친구가 있고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존재비가 2대 8이니까 5분의 1을 곱해주고 5분의 4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5분의 2A에다가 5분의 4B가 되겠죠. 자, 이게 0.8B니까 5분의 4B 플러스 2가 돼서요. 얘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A가 5라는 걸 먼저 꺼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5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20이 될 거고, 여기도 마저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얘가 60 될 거고요. 얘는 8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80 마이너스 B, 60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이 친구가 여기 40%, 60%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5분의 2, 5분의 3을 이제 곱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친구가 72가 되겠죠? 그러면 2.1을 빼주면 69.8. 69.8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4 마이너스 5분의 2B다 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5분의 3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에서 마이너스 5분의 3B가 되겠죠. 아, 얘가 플러스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69.8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줬을 때 72 나올 거고 싹 날아가고 나면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됩니다. 그럼 5분의 1B라고 하는 게 얘 넘겨주면요. 얼마죠? 2.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가 11이다 라는 걸 이제 문제에서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사실 문제는 다 푼 거죠.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왔어야죠.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왔다라고 치면 69.8은 사실
외워놓는 암기조합에 좀 가깝습니다. 동위원소 이제 갈륨이거든요. 그래서 69하고 71, 평균 원자량 69.8. 요거를 외우고 있다면 69하고 71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다음에 얘도 이제 원자 번호가 5번이기 때문에 사실 붕소입니다. 그럼 붕소의 평균 원자량 10.8도 외워놓고 있다면 사실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도 그냥 검증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동위원소의 조합들 같은 경우에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풀었을 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냐라는 건 좀 아니긴 한데 애초에 이 과정 자체가 많이 줄면 1분 이상 시간을 또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외워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1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 중성자 수니까 여기 6개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69짜리죠? 그러면 얘가 31번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38 이렇게 돼서 44라는 걸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려줬으면 사실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는 3분 안쪽에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6번 문제. 1분이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7번 문제도 30초 남짓이면은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0초 뭐 전후로 해서 끝낼 수 있다. 자, 9번 같은 경우도 내가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금속, 비금속 분류라는 기준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도 뭐 1분이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럼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금속 반응성인데 그냥 툭툭툭툭 치고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1분이 넘어갈 리는 없고요. 자, 11번을 뭐 내가 정석으로 밀었다면 얘는 1분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때렸다면 마찬가지로 좀 줄었을 건데 뭐 적당히 한 1분 30초 정도라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 6문제가 11번 정도를 제외하면 1분이 넘어갈 만한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6문제를 다 푸는데 6분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1페이지를 한 3분 안쪽으로 끊었다. 그러면 2페이지에서 내가 한 6분 정도 썼다라고 해도 10분이 넘어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10분 안쪽에 끊을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분도 좀 과합니다. 내가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하면 2페이지 넘어가는데 한 5분 안쪽이면 끊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페이지까지는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하는데 뭐 사서 얘기 필요하냐? 아닙니다. 엔젤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기출 분석만으로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밀어낼 수 있다. 그냥 훈련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칠판 한번 좀 깨끗하게 좀 지우고요. 3페이지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수니까 S오비탈과 P오비탈 수가 같은 게 XY죠? 그러면 나만씨 해가지고 이제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이 후보다라는 건 이제 생각해주고요. S랑 P가 2대 1의 비율로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S 2개, P 하나, 붕소 가져갈 수 있겠죠. S 4개, P 2개는 P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S가 4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정되고요. 홀이 1입니다. 그럼 Y라고 하는 친구가 홀이 0인데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홀이 0인 거 마그네슘 잡아줘야 되고요. 1보다 큰 거 탄소 잡아주면 이것도 사실 끝난 문제죠. 자, 기억 X는 탄소이다. 맞는 말.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3S까지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D급 보면 Z에서 n-L이 1이라고 했으면 1S 그리고 2P 될 겁니다. 그러면 붕소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P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3,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또 바로 가보죠. 근데 조금 이제 해보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산학환원에서 그냥 적당하게 문제를 푸는데 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개념 중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최대 산화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원자과 전자수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면 문제가 조금 더 무난하게 흘러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최대 산화수는 보통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NO3- 얘가 플러스 5라는 걸 확인했으면 사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긴 합니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5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5가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면 나에서의 탄소의 원자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3인데 이 탄소가 산화수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나 질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화학원에도 이제 굉장히 좀 지엽적인 포인트긴 한데 평가원에서 주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도 다르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평균 산화수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들고 전개를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3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여기가 n인데
요 탄소의 산화수가 제일 큰 게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4를 딱 넣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여기서 5만큼이 줄어들고요. 얘가 이제 1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수를 좀 잘 따져야 되는데 5만 가지고 여기다가 5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1과 5니까 5대 1. 5대 1은 맞는데 여기에 탄소가 10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을 정리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2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챙겨줬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2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산소를 한번 맞춰주면 여기에 8개, 그리고 여기에 20개니까 28개가 있고요. 여기 20개니까 여기에 8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럼 수소가 16이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16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6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단 문제 마무리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8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몰롱도 문제, 작년에도 9월에 사실 몰롱도가 시험에서의 키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거보다 좀 약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봤을 때도 좀 때려 맞춘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0.03 몰롱도에 60ml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가져갑시다. 얘가 2.4 밀리몰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뭐 기억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X인지 4X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 90ml를 만든 거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제 90을 곱해주면 14.4 밀리몰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혼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딱 빼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2밀리몰이라는 소리고, 얘가 0.4몰 농도의 용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4x를 때렸으면 x가 0.1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험지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니은을 어쨌든 더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니은을 넣고 있는데 농도가 지금 내려가요. 그럼 만약에 얘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x가 뭐가 되죠? 1.6 몰롱도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0.16 몰롱도인데 0.16 몰롱도에다가 내가 1.6 몰롱도짜리를 넣어주면 진한 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농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x가 된다라고 하면 0.1몰 농도짜리를 넣어주고 있는 관점이 되니까 0.16에다가 농도가 작은 놈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려가겠죠.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면 좀 논리적으로 좀 예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때려 맞춘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급할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잡아줄 수 있겠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번 시험에서 15번에서 붙잡혀 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문제는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인 파밍에도 있었고 월간지에도 이미 여러 번 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오메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아이디어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진답니다. E1, E2, E3, E4로 갈 때 예외 없이 그냥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얘가 2B고 얘가 2B니까 분모가 2B라고 하는 미지수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B, 2A를 비교했을 때 지금 1보다 다 크죠? 그럼 그 말은 2A가 2B보다 크다는 소리고요. 여기도 1보다 크기 때문에 2C가 2B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 2, 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같은 원자를 비교를 했을 때 E1보다 EA가 한 2배가 좀 넘게 크고요. 이 C는 E1보다 4배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EA보다 EC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작은 쪽이 2고 더 큰 쪽이 3이구나. 여기까지 그냥 잡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F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원자가 2개인 경우에서 E1분의 E2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E1은 E1끼리, E2는 E2끼리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소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오히려 빠른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외워서 툭툭 때리고 넘어가는 게 원작 2개일 땐 편한데 3개가 들어가면 보통 예외가 껴있는 경우에 그래프가 편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툴로 정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가 3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2원분의 2투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쓱쓱 한번 그려주면 사실 이것도 NOF만 딱 이렇게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OF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걸려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투 그래프를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쓱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자, 2원분의 2투가 요 간격이 유난히 큰 놈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간격이 커지려면 2원은 작고 2투는 큰 요런 상태일 때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툭 그려놨다면 사실 얘가 2원분의 2투가 이 중에는 가장 크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부등호로 정리하는 것보단 그래프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3가지 이상일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X, Y, Z 중에 X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산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A가 뭐죠? 이 2죠. 이 2가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요 두 놈이 될 거고, 그러면 더 큰 게 Y라고 했으니까 Y가 플로린, Z가 질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난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이 C는 E3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오타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이 C는 E3다라고 했는데, 자, 이 C가 뭐죠? 요거죠. E3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X는 플로린이다. 이게 산소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게 E1을 말하는 거죠. 그럼 Y와 Z가 플로린과 질소기 때문에 원자번호 2 이상이면 예외와 관계없이 그냥 큽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크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정답 3번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만 한번 싹 그려봤다면 사실 이 문제도 30초 정도면은 끊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풀이룰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등호로 정리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15번에서 내가 붙잡혀서 조금 꼬였다 아니면 멘탈이 나갔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되는 거죠. 다음번에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도 사실 요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가 좋았는데 그 파밍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몇 개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요. 지금 이제 산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 이제 염기를 2가지를 섞는 겁니다. 근데 NaOH라는 공통 염기긴 한데 X몰 농도짜리, Y몰 농도짜리를 일단은 내가 넣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적정 문제에서는 제일 밑에 결과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실험 결과가 따로 적혀 있진 않지만 여기 적정 결과로부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ml에 아세트산이 이만큼의 질량이 들어 있었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보는 건데 보기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식초 10ml인데 여기 10ml 준비했죠? 그럼 이거를 뭐를 꺼내는 건데 얘가 좀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놓을게요. 60분의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겠죠? 난 밀리몰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0 곱해주게 될 거고요. 자, 그게 100ml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ml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100분의 30을 어차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지워지고 나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5배라는 거니까 이제 적어줍시다. 30x 플러스 10y 요렇게 하나 이제 꺼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염기를 넣었는데 자, 봐봐. 여기서 가의 기억을 모두 사용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놈은 다 썼다라는 거야. 그런데 니은은 계속 이어서 적정을 하는데 5mm를 넣어줬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기억이 X몰 농도짜리라고 하면 얘가 40X가 될 거고요. Y몰 농도짜리가 5mm가 들어갔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억이 Y라면 10I가 들어갈 것이고 5mm짜리가 X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있느냐. 10i 지워지고 30x 5x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겠다 라고 잡아주면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10x가 5y니까 y는 2x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x분의 y는 2더라 라고 이제 구하시면 정답 4번 되겠죠. 염기가 2가지가 들어갔다라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걸리적거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이건 30초입니다. 이건 30초 안에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못 끊었다면 암기가 덜 된 거고요. 자, 13번 문제. 이것도 1분이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죠. 자, 14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낯설 수 있으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뭐 힘든 문제는 아니에요. 15번 문제. 자, 이것도 결국에는 내 경험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16번 문제. 자, 이것도 나름대로 연기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경험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모의고사의 경험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보이고요. 아무래도 현역들이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부족할 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해설하는 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특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요 세 번째 페이지도 사실 충분히 5분 안쪽으로 끊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본 친구들을 보면은 여기까지 다 풀었을 때 뭐 13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또 반대로 16번쯤 푸니까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더라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 3페이지에서 시간 관리, 이게 이 시험에서의 포인트인데, 그거는 경험치 차이라고 보입니다. 딱히 뭔가 기출만 잘 분석이 돼 있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것도 다시 한번 칠판 싹 지워 놓고요. 그리고 4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 가나다가 있고요. POH-pH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주고 갑시다. 자, MV는 뭐래서 그냥 기준 하나를 잡아주고 요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H 플러스의 양이 5배가 됐네요. 자, 그리고 부피는 20에서 10으로 가는 거니까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10배가 되겠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씌우면 pH가 1만큼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pH와 pOH 관계는 작아지면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1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2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2가 증가하겠구나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A-7이 A이기 때문에 A가 7이라는 거를 바로 구해줬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7이다. 얘가 마이너스 2다. 얘는 5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POH-pH가 7이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그냥 루틴으로 딱 정해두시면 나누기 2 딱 때립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7에다가 더해주고 뒤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3.5죠? 그러면 7에다가 더하면 POH가 10.5고요. pH가 3.5인 친구가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얘가 pH, POH. 요 정도는 적어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pH랑 POH를 순서를 pH 먼저 적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얘는 이제 POH가 앞에 있으니까 안 적어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또 갑자기 기억니드가 꼬일 수 있거든요. 실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 풀었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가 6, 얘가 8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얘는 이제 2.5가 될 거니까 POH가 이제 9.5에다가 7에다가 2.5를 딱 빼주게 되면 4.5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리 끝났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나는 NaOH다. 일단 pH가 8이기 때문에 염기 맞죠? 자, 다의 pH 4.5고요. 가의 pOH 10.5기 때문에 요거 이제 10으로 약분해주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나에다가 물을 추가를 하면 pH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중성을 향해서 움직일 거니까 pH가 8에서 7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킬러가 좀 약해요. 좀 많이 약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연습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기분이가 좋았던 건 제가 이제 수업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탄화수소나 탄수화물에 대한 몰 문제가 나온다면 그 각이 오래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왔네요. 물론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요. XYZ라고 하는 이제 원자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CHO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놈만 추가가 됐구나 라는 것까지 잡고 나면 여기서 원자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친구가 요거예요. X랑 Z는 뭔가 바뀌었는데 Y는 안 바뀌었죠? 이 말은 뭐야?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CH가 추가되고 산소는 추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산소라는 거를 이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탄소와 수소가 남았는데 X와 Z 중에 누구냐를 고민하면 좀 이상하죠.
탄소는 원자량이 12고 수소는 1이란 말이야? 수소 12개가 탄소 1개랑 질량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질량이 누가 크겠어요? 탄소가 크겠죠. 그럼 너가 C고 너가 H겠네. 라는 것까지는 여기서 바로 꺼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80g이면 얘가 이제 5라는 거죠. 그럼 산소가 여기에만 들어있으니까 B가 5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는데 이거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얼마죠?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여기 10마리가 있고요. 그럼 여기 2.5마리가 있는 거니까 A가 2.5구나 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수소를 한번 꺼내주면 되는 건데 수소야 뭐 한 마리의 질량이 1이니까요. 여기 개수를 보시면 얘가 10이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얘가 6이죠. 그럼 30에 10이니까 4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W1이 4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것도 이제 55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얘네들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얼마큼 증가한 거죠? 15만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수소가 15개가 되려면 C가 2.5다라는 거를 또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탄소가 이제 12.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얘가 이만큼만 추가가 된 거니까 5몰 추가됐거든요. 그럼 원자량이 12니까 60g 추가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60 그대로 눌려주면 W2가 210이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요. W1이 40이고요. W2가 210입니다. 자, 그리고 V1분의 V2라고 했는데 V1이 7.5몰이고 전부 다 기체라는 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될 거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싹 다 지워지네요. 그럼 얘가 1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딱 7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요. 자, 19번도 보시면요. 양적 관계 문제인데 좀 익숙한 패턴입니다. 자, 일단 Wg이 들어있어요. A가 일단 일정량이 들어있고요. 내가 이제 B를 첨가를 하고 있는데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룰에 의해서 여기는 A가 사라졌다라고 잡겠습니다. 왜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개념 강의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스킬 강의 뭐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룰이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B가 8g이 남았다는 얘기는 24g 중에 8g이 남은 거니까 16g을 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자. 결국에는 이게 다 질량은 실제 값이 나와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2g을 1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분자량은 2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얘가 4몰이고요. 얘가 11몰이고요. 얘가 12몰이다. 이렇게 꺼낼 수가 있고 얘는 지금 4몰이 남았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Wg을 다 반응시키는데 B를 11을 넣었더니 4몰이 남았다라는 소리니까 8몰이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개수가 2입니다. 그러면 A는 4몰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A 4몰을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B는 8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반응이 끝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저 보시면요.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각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7대 4예요. 근데 부피가 1대 2입니다. 전부 다 기체니까 상태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질량이 7대 8이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량은 W에다가 8을 넣고 질량은 보존될 테니까 이게 W 플러스 8 대 W 플러스 2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6 간격이고 얘가 1 간격이니까 16배를 딱 쳐주면 7 곱하기 16 하면 몇이죠? 110인가요? 그러면 W가 104다 라는 거를 이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여기 있는 X를 딱 꺼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다 쓸 때 A를 2만큼 쓸 겁니다. 그럼 여기가 A가 2가 있고요. 2세트니까 C가 2가 남았겠죠. 그럼 여기는 원래 있던 A를 다 썼을 거니까 4세트가 반응을 했고 B가 3이 남았고 C는 4세트 반응한 거니까 4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4대 7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4대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W가 104라는 걸 이게 내가 구해놨기 때문에 104에다 8을 더하면 1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4에다가 21을 더하면 12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분을 좀 해주면 2,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7, 10, 7, 8에 56 그러면 2, 14, 2,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14대 9 이게 뭐다? 7대 X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2배죠? 그러면 X는 2분의
9다 라는 거를 이제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팅값만 잘해준다면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보시면요. 이제 오랜만에 좀 말이 좀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자, X몰롱도의 NaOH, 그리고 Y몰롱도의 H2H, A2몰롱도의 HB를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가 염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2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고 1가산을 넣었습니다. 얘네가 같다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몰농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몰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부피를 곱하면 실제 몰수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부피가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10ml, 5ml, 5ml니까 부피가 20ml고요. 여기는 30ml, 그러니까 10ml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거 오타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5mm, 이제 새벽에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5mm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35mm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몰수 구할 수 있겠지. 여기 30, 여기는 30 곱하면 35, 여기는 35를 곱하면 40.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염기에다가 2가산과 1가산을 넣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라면 여기도 산성이고 여기도 산성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산이 나온다면 내가 넣어주는 양이온 수가 그대로 더해지겠죠? 액성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5개가 늘었으니까 얘를 5개라고 한다면 얘가 10개가 될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라면 H 플러스가 10개가 늘 거니까 여기서 10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5밖에 안 늘죠? 그러면 일단 얘가 산성인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염기성이고 여기가 산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또 5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농도를 1이라고 이제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결국에는 40마리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이온, 여기 있는 양이온을 더했을 때 40이 나오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20이죠. 그러면 요 안에 양이온이 20이 있어야 되는데 2가니까 얘 10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처음에 30이 있었죠. 그럼 내가 이거를 염기라고 잡았기 때문에 염기에다가 산을 넣을 건데 산음이에요. 산음염양. 근데 산은 음이온을 줄이지 양이온이랑은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액성이 염기성이면 얘가 그냥 3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 양이온 30개 뭐 문제 없고요. 25, 10이니까 35 맞죠? 거기다가 5개 추가 맞죠? 그치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몰농도가 얼마냐? 부피가 20이고요. 자, 이제 음이온은 여기에 30개가 있는데 이제는 산음이니까 이가산 10개만큼 싹 빼주면 얘가 20 들어가서 1. 톡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성 확인만 잘 잡았으면 뭐 어쨌든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좀 했고요. 어쨌든 킬러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8번, 19번, 20번 굉장히 무난한데 사실 오늘도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 뭐 DM으로도 받고 여러 가지 봤는데 뭐 학생들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 수 있는데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없으면 못 푸는 과목이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은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시험장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특히 이제 2, 3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나왔던 뭐 주기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난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전략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툭툭툭툭 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나왔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걔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꺼내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애초에 나는 화학을 잘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대회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단순히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이 자료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고 이런 식의 전략을 수립해 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념 강의라던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보통 내가 독학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맞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빠져있고 고민이 부족하다면 화학은 잘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풀이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좋은 방식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것만 들어가도 충분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충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남아 있어요. 아직 내가 그런 단계를 거쳐갈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9월 평가원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